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예고된 기간 외에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정신적, 물리적 대비태세 유지로 능동적인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서북도서와 동서의 NLL을 사수하기 위한 훈련이 입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적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육군의 차세대 다련장 무기인 천무 실사격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최대 80km를 날아가 축구장 3배 넓이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230mm급 유도탄 발사 모습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예고된 기간 외에도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과 차관, 각 국실장 등 주요 지휘자가 참석한 가운데 위기 상황 평가 회의를 했습니다. 한 장관은 서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서해 류성룡 함장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탐지 체계나 정보 공유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합참 작전사와 서해 유성룡 함 간의 그 정보 공유 체계 작동에 문제는 없나? 예, 문제 없습니다. 합참 작전사 미 T3과 24시간 화상회의 체계, 위성 데이터 링크 등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적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시에는 신속하게 추적 전파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고된 기간 이외에도 기습적인 적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탐지, 식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 지휘자들에게 현 상황은 비상한 정신적, 물리적 대비태세를 유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그 잔해물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 또는 잔해물 중 일부라도 우리 영토 내 낙하할 시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일 3국 국방부가 5일 오전 차장급 화상 정보공유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해군 1, 2함대 사령부가 대규모 해상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이어 기습으로 도서를 점령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펼쳐진 이번 훈련은 지해공 합동으로 실시됐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에 포격을 감행한 상황. 군은 신속하게 전투진지에서 적진을 향해 K9 자주포를 일제히 발사합니다. 숨죽여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적이 도발하면 모든 것을 쏟아내어 단숨에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어 북한군 특수부대가 기습적으로 도서 접근을 시도하자 후방에서 날아온 우리 코브라 공격 헬기가 2.75mm 로켓과 20mm 발칸포를 쏴 적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해안선에 배치된 M48 전차와 해양부는 집중포화를 퍼붓습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도 해안선에 추가 배치돼 적을 섬멸하고 소탕 작전을 마무리합니다. 이날 훈련에는 장병 1000여 명을 포함해 K9 자주포 40여 문과 상륙 돌격 장갑차, 코브라 공격 헬기, 해안포화 전차 등 200여 점의 장비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여 도발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하고 처절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에 도발해오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영해 수호를 위한 해상기동 훈련도 강도 높게 실시했습니다. 해군은 동해와 서해에 3,200톤급 구축함, 광개토 대항함을 비롯해 수상함 20여 척, 잠수함, P3 해상 초계기, 링스 해상 작전 헬기를, 공군은 KF-16 전투기 등 항공기 1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부대 총원이 완벽한 팀워크와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이며 적에게는 전투 현장이 곧 해상 무덤이 될 것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적이 도발해 오면 그동안 준비하고 훈련한 대로 처절하게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열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기 단연장 천무의 실사격 훈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한 번에 12발의 포탄을 연속으로 발사해 축구장 3개 넓이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선보였습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펼쳐진 차세대 단연장 천무의 실사격 장면입니다. 강한 후폭풍과 함께 230mm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됩니다. 단발 또는 연속으로 12발의 포탄을 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80km에 달합니다. 230mm 포탄뿐 아니라 130mm 로켓탄과 미군이 사용하는 단연장 포탄도 발사가 가능하도록 제작됐습니다. 천무는 고폭탄과 분산탄을 발사하는데 고폭탄은 정확도가 15m 이내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분산탄은 300개의 자탄을 쏟아내며 축구장 3개 넓이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2년여간의 시험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야전 배치 후 실사격 장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무는 자동 사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급 부대에서 표적의 정보를 통보하면 사격 통제 장치에서 자동으로 발사대를 움직여 사격이 이뤄집니다. 차량용 발사대에 장착돼 이동하며 자체적으로 화생방과 소총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단독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과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타이어가 펑크나더라도 자동으로 공기압을 조절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날 사격에선 국방기술 품질원이 유도 고폭탄의 탄약 품질 적합성도 함께 인증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육군 특수전교육단이 지난 4일 특전부사관 219기 임관식을 가졌습니다.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최정예 특전부사관 임관식 현장을 손정민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 정신을 체득하며 17주의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낸 201명의 특전부사관 후보생들이 특전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영예를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임관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검은 베레로 첫 발을 내딛는 신임 부사관들을 축하했습니다. 천하무적 특전용사 여러분은 현 안보 상황의 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는 가운데 화이트 투나잇 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임관자들은 특전부사관 양성 과정에서 유사시 적지의 침투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고도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양성 과정 기간 중 전투도 잘하면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성 좋은 정예 특전부사관 양성에 특별히 힘쓰는 등 특전사 교육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임관식에서 교육훈련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희 하사가 충성상을 수상했으며 이찬호 하사, 이호세 하사, 김진환 하사가 각각 명예상, 단결상, 용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떠한 도전과 역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임관한 특전부사관 219기 모두는 육군을 대표하는 최정예 검은베레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부여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파이팅! 임관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의장대의 집총 시범과 4000피트 상공에서 베테랑 선배 특전 용사들이 펼치는 고공 강화 시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능력, 창의, 합리, 인간, 안전이라는 특전사 5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강인한 체력의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특전부사관 정예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해군 포항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군 장병과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이를 기념하는 행사에 윤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군 포항병원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국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평가 제도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경력 20년 이상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항목은 530여 개. 기본 가치와 환자 진료, 지원, 성과 관리 체계 등 4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꼼꼼하게 점수가 매겨지고 60점 이상이면 통과됩니다. 민간 병원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못지않는 군 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국민들이 안전해질 것이고 결국은 군에 있는 모든 그 군 장병들의 건강 또 군 장병들을 군에 보낸 가족들의 믿음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17곳 중 인증 의료기관 평가를 통과한 군병원은 국군 수도병원과 대전, 춘천, 양주, 해양의료원, 해군 포항병원 등 6곳. 해군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12월 해양의료원과 포항해군병원이 연이어 의료기관 인증을 갖추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1년여 동안 준비해 이룬 성과입니다. 해군 포항병원은 이번 그 인증을 통해서 환자 안전 그리고 의료 질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확실히 인정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인증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군 장병들한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올라선 해군 포항병원. 민간 병원의 버금가는 대한민국 최고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 오산기지 한미 장병들이 설을 앞두고 한국 전통체험 교류 행사를 했습니다. 네, 언어도 피부색도 모두 다른 한미 장병들이 이색 전통체험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공군 작전사령부 정훈공보실과 미7 공군사령부 공보실 그리고 AFN 장병들이 한국 전통문화예술체험장 웃다리 문화촌에서 올해 첫 한미 공보실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도예 체험장에 모여 앉은 한미 장병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강사의 설명에 귀 기울입니다. 이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도자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제각각 다른 모양이 신기한 장병들. 빙빙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흙기둥의 모양을 잡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장병들은 하나같이 흙투성이가 되어버린 손을 보며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 전통 예복 입어보기. 화려한 색과 문양의 한복을 입고 마치 진짜 왕이 된 듯 흉내를 내어보기도 합니다. I can't move my head because it's just barely sitting on my head. Yes, but it feels good, just different. 전통 의복을 갖춰 입은 한미 장병들이 투호 대결도 펼쳤습니다.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넣는 투호는 옛날 궁중과 양반집에서 하던 한국의 전통놀이입니다. 화살이 항아리에 들어갈 때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전통 문화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한미 장병들. 이들은 앞으로도 성공적인 연합 공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한미동맹 63주년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카투사 편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느새 3주간의 훈련을 마친 카투사 교육생들이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네, 한미동맹의 초석으로 거듭난 우리 훈련병들. 그 당당해진 모습을 직접 만나보시죠. (2016년) 첫 번째 기수로 3주간 강도 높은 미군 신병교육을 마친 교육생들. 한미동맹의 초석이자 주한미군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The Army owes its success in large part due to the support of the families. And your presence here today has honored and enriched this ceremony, and it is a testament to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from the home front that plays such an important part in a soldier's life. 수료식에 모인 부모들도 한층 늠름해진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교육 최우수자와 우수자,
장려상 수상자 그리고 체력검정 최우수 수상자까지 모두 4명의 교육생들이 단상에 올라 박수를 받습니다. 미-8군에서 복무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서 국토를 보호하고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하며 정의 용사로 거듭난 카투사 교육생들이 목청껏 외친 카투사 복무신조와 진정한 군인임을 노래한 아미송의 노랫말은 카투사들의 남은 군 생활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수료식이 모두 끝나고 가족, 친지, 친구들과 재회하는 시간. 건강하고 씩씩해진 아들의 모습에 눈물보다는 웃음이 앞섭니다. 지금 거의 3주 만에 다시 뵀는데 얼굴만 봐도 지금 좀 많이 기쁘고 빨리 얘기 나누고 싶어서 지금 설레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더 건강해지고 씩씩해지고 정말 육군 화이팅! 카투샤 화이팅! 그동안 그리웠던 어머니의 음식 솜씨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며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원래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까먹고 그냥 바로 여기로 달려왔어요. 카투샤 이거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하고 생활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에 나와서도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동안 허락됐던 면회객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이제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간. 씩씩한 모습으로 면회객들에게 화답하고 희망찬 새 출발을 꿈꾸며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KTA에 있는 동안 미군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162명의 카투사들. 진정한 군사 외교관으로서 더욱더 끈끈한 한미동맹을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 카투사들을 응원합니다. Just remember what you've learned in the 21 days that you've been here at the KTA. Think back if you get lost along your way, just think back to the Army values. And above all else, think of your service to country and then honoring your family. Those are the two biggest ones in my mind. And that will carry you over. So. 3주간 미군 신병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수료 후 미 이사단 지역대와 용산 지역대, 대구 지역대 등 전국에 있는 미군 부대로 배치돼 복무하며 전투병과와 통역,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국가의 임무와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위기의 범위 역시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관계에서 개입하는 행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역시 국가 위기 관리에 있어 보편적 추세와 한반도의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겁니다. 현대의 다양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위기 관리 체제가 이에 걸맞은 입체성과 즉응성을 지녀야 하며 이러한 위기 관리 체제 및 관련 계획들은 주기적인 점검과 연습을 통해 꾸준한 수정 보완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정치 군사 모의 연습, 즉 폴밀 게임은 국가 위기 관리 체제의 발전을 위한 점검 및 검증 연습으로서 그 효과가 입증된 기법이기도 합니다. 정치 군사 연습으로 지칭되는 이유는 위기 사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 차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로 정치와 군사 분야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는 폴밀 게임을 어떻게 준비하고 단계별로 기획하게 될까요? 우선 1단계는 게임의 목적, 즉 이 게임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가입니다. 즉 게임의 형태와 성격을 결정짓는 행위자 팀의 숫자, 세미나 게임 대 역할 분담의 게임, 게임을 주관하는 주체의 예산, 가용 시간, 인력 동원 능력 등에 따른 다양한 게임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성공적인 폴밀 게임의 시행을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나리오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는 첫째, 배경 상황과 둘째, 무브 시나리오,
그리고 셋째 주요 정책 검토 사항, 그리고 넷째 상황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 목적과 기본 취지에 적합한 상황을 구성해야 하는데 가장 긴박한 대응을 요하는 상황과 미래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중 취사 선택합니다. 둘째, 게임 내 각 상황의 인과관계 전개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가상 상황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참가자 선정과 교육의 단계입니다. 이 밖에 게임 진행과 관련된 행정 소요, 즉 게임 룸의 배치, 행사 지원 및 안내 요원, 각종 장비 및 비품 조달과 관련된 기획, 행정, 준비 사항 등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는 폴밀 게임 자체가 파워풀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경험적 학습을 증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폴밀 게임은 특정한 정책 문제의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폴밀 게임은 전문가의 지식을 모으고 종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자 참여자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폴밀 게임은 분석과 교육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휴간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설 연휴 고속도로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그립던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연휴가 길수록 뒤탄족들이 늘어나는데요. 예보관님, 뒤탄족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명절 트렌드라고 해요. 이 고향에 갔다가 다른 여행지에 들러서 돌아오는 분들 말하고요. 이동 경로 모양이 영어 철자 D랑 유사해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휴가 이번에는 주말 포함 5일이라서 작년보다 조금 덜 막힐 것 같아요. 과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귀성 기간이 3일이고 귀경길도 대체 공휴일 덕분에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이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설 당일은 귀경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양방향 정체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언제 가장 막힐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귀성길은 주말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에 가장 많이 막히겠습니다. 네, 일요일 평균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5시간 20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귀경길은 보통 설날 오후에 많이 정체되죠? 네, 돌아오는 길은 설 당일과 그 다음날 오후 무렵이 어렵겠는데요. 특히 설날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렵겠습니다.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양방향으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귀경길 평균 소요 시간입니다.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40분,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길이 이렇게 막히면 얌체 운전자들도 늘어나잖아요. 올해도 불법 차량들 단속하는 무인 비행선이 뜨죠. 네,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에 뜹니다. 이 단속보다는 고향에서 걱정하시는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안전하게 가시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보통 설 다음 날 설 연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졸음운전 조심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설 연휴간 안전운행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